여러분,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곧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기분 말이죠. 회의 시간에 발표를 앞두고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에선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넷플릭스 영화처럼 자동 재생됩니다. 내가 했던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모습을 보고 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너무 예민하게 구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면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얕아지고 온몸이 긴장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자책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만 이러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유난스러운 걸까?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은 당신의 성격 탓도 아니고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아주 오래된 생존 장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안의 정체를 뇌과학과 심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볼 겁니다. 당신의 뇌가 왜 자꾸만 불안이라는 비상벨을 울리는지, 그리고 그 시끄러운 벨소리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끌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불안이 단순한 소심함이 아닌지, 그리고 그 불안을 진짜로 잠재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불안을 이해하려면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기관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아몬드 모양의 아주 작은 구조물인데 이것이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 설치된 비상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움찔합니다. 이것이 편도체의 작품입니다. 편도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단 0.02초 만에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온몸에 보냅니다. 그러면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고 심장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 모든 반응의 목적은 단 하나,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편도체라는 비상벨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생존 알고리즘입니다.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설마 호랑이겠어? 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했던 조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반면 호랑이일지도 몰라 라며 심장이 뛰고 도망칠 준비를 했던 불안한 조상들이 살아남아 우리의 부모가 되었죠. 그리고 그 뇌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뇌의 운영체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풀숲의 맹수는 사라졌지만 편도체는 여전히 쉴 새 없이 비상벨을 울립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이 내일 있을 발표, 일십당한 메시지, 통장 잔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바뀌었을 뿐이죠.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저스틴 파킨슨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대인의 편도체는 실제 물리적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루 평균 수십 차례 이상 활성화됩니다. 흥미로운 점, fMRI로 뇌를 촬영했을 때 실제 위험 앞에서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미래를 걱정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위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편도체의 맞은편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이마 바로 뒤쪽에 위치하는데 이성적 판단, 장기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편도체가 자동차의 엑셀이라면 전전두엽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불안이 극심한 순간에는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신경과학과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이 상태를 편도체 납치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의 엑셀이 너무 세게 밟히면 이성의 브레이크가 풀려버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불안할 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게 멈춰!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되는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오류라고도 부릅니다. 뇌가 아주 사소한 자극도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맹수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과잉 방어 모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이 고장난 비상벨과 함께 살아야 하나?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는 불안을 고쳐야 할 병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몰아세웁니다. 불안은 제거해야 할 적이라는 착각입니다. 사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집에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요리하다가 연기가 조금 났을 뿐인데 경보기가 울립니다. 귀를 찢는 소리에 당황하겠지만 그렇다고 화재 경보기를 떼어내버리지는 않잖아요. 경보기가 작동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정상이라는 뜻이니까요. 다만 민감도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뇌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신의 편도체는 지금도 성실하게 당신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보기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이 밝혀낸 희망적인 사실은 이 민감도가 후천적 훈련으로 충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반복적으로 흐르면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지듯 특정한 사고와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재배선됩니다.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니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인 시냅스가 실제로 새롭게 형성되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런던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뇌의 안정적인 신경 경로를 형성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뇌가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데는 단 7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불안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불안은 오랜 시간 반복된 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 담담한 사람들이 다른 별에서 온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뇌의 브레이크를 꾸준히 훈련한 사람들인 것이죠. 브레이크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이며 이것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도 시간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4, 7, 8 정지 호흡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숨이 빨라지고 얕아지죠. 의도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바꾸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는 신호를 거꾸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이때 뇌는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입으로 8초간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딱 3번만 반복해보세요. 60초 만에 심박수를 낮추고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고 뇌에 이제 안전해 라는 물리적 신호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2인칭 셀프토크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될 거야. 미시간 대학의 이선 크로스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나라는 1인칭 대신 자기 이름, 즉 2인칭으로 말할 때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나는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구야? 괜찮아. 지금 네 뇌가 좀 예민해진 거야. 이건 진짜 위험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한 뼘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셋째, 걱정 기록 72시간 법칙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머릿속을 떠도는 걱정거리를 종이에 써보세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일 발표 망칠까봐 걱정,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72시간 뒤에 그 종이를 다시 펼쳐보세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 약 91%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12시간 뒤에 그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서서히 학습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것이 편도체의 민감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훈련입니다. 불안은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가동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감도를 조절하는 리모컨을 우리가 쥐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 리모컨 3개를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72시간만 새로운 행동을 반복해도 변화의 물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딱 3일만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불안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감지하고 더 치열하게 당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뇌가 수십만 년 동안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가동해온 아주 오래되고 충직한 경비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충직한 경비원에게
이렇게 말해줄 때가 된 것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속이 꽉 찬 곡식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안으로 단단해지는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